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보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은데 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드라이브를 안 걸까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요.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 많은 1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시장과 주주들은 뛰어난 영업 실적을 보고 환호를 했지만 주가는 영락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작년부터 매번 이어오던 패턴이라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지만 어김없이 그 기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예상 실적은 15조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우려를 딛고 주가 상승을 이뤄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지 시장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수 부재 속에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반도체 시장 전망과 TSMC와 인텔 등의 글로벌 경쟁사들의 투자 확대 등의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은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도 모두 함께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서 비메모리 쪽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63조 원과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나타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년의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18% 상승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 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매출은 3.6%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증권가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삼전의 2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61조였고요. 영업이익은 10조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여 각각 15% 그리고 3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깜짝 실적은 반도체 부분에 실적 개선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 분기 실적인 3조 4천억 원에 2배를 넘는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는 2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보통신 IT 기기와 가전제품 그리고 데이터 서버 등의 수요 증가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4월에 D램 PC향 범용 제품의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하여 26% 상승한 3.8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1월 이후에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4월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4.56달러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8%나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에 13개월 만입니다. 지난 1분기에 한파로 가동을 멈췄던 텍사스주의 오스틴 공장이 정상화된 것도 반도체 호실적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는 생활 가전 부문이 선방을 했다면 이번 2분기는 반도체 부문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도체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점은 불안 요소인데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데이터 서버와 IT 기기 그리고 가전제품 등의 수요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재택근무 비중이 줄고요. 외출 비중이 늘고 있는 데다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등도 해결되어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들의 공격적인 행보도 사실 삼성전자의 많은 부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176단 3차원 낸드 플래시와 4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의 핵심인 EUV 장비에도 투자할 예정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는 내년 하반기 3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향후 3년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돈 1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TSMC는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에 우리 돈 1912억 원 정도의 연구개발 거점도 신설하고요.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지난 3월에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뒤에 애리조나에 생산 공장 2개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도 글로벌 최대 규모 첨단 파운드리를 경기도 평택시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는 주춤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 기준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은 24%로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해외 단일 최대 규모인 19조 원의 미국 신규 파운드리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차세대 인터페이스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 기반의 D램 메모리 기술 개발 등으로 기업용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등의 경쟁 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산업 전체를 봤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해 보이고요. 원활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인재 육성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 튼튼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해 보이고요.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팹리스와 후공정 기업들의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좋은데
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드라이브를 안 걸까?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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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